자산가를 꿈꾸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인사이트 복지사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영상을 시청자분들이 스킵 없이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제 영상이 다른 암호화폐 유튜버 분들보다는 훨씬 짧고 압축되어 있는 거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영상은 스킵 없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더리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비트코인이나 뭐 리플이나 뭐 부산에서 쓴 동백전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거래소 하는 거 보니까 주식이랑 뭐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사고 오르면 팔면 되는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아주 안일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더리움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식과 암호화 자산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소수점 단위, 8단위로 나누어서 거래하고 다른 사람이랑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A 주식으로 B 주식을 살 수 있나요? 이더리움으로 리플 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A 주식, B 주식 이렇게 바꾸는 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암호 자산은 기존 자산들과는 그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 그냥 기존에 하시던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이후로 큰 시총을 가지고 있는 암호 자산 그리고 암호 화폐인데요. 14년도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에 ICO를 해서 약 3만 BTC를 모았고 15년 7월 30일에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기존의 비트코인이 갖고 있던 가치 저장과 전송 기능을 넘어서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을 내놓았습니다. 이더리움을 가치로서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A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B라는 액션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런 스마트 계약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은 세상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ICO였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ICO에 참여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아마. 이 ICO 열풍이 2017년도에 많은 자금을 암호자산 시장에 유입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정 프로젝트의 ICO에 참가하기 위해서 특수히 제작된 스마트 컨트랙에 본인의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보내면 해당 수량에 맞는 토큰을 내 지갑으로 자동으로 보내주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발행하는 토큰의 대부분은 이더리움 기반인 ERC20 토큰이었죠. 그런 형태로 모금을 하고 충분히 개발 자금과 운용 자금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신규 프로젝트들은 개발을 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대부분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개발이 되었고 사용하는 토큰들도 이더리움 상의 ERC20니까 이것들도 이더리움 상에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크립토키티 같은 게임 서비스라든가 뭐 탈중앙 거래소, 디파이 서비스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총 5개 단계로 개발이 됩니다. 0단계, 올림픽,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구축 이전에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단계. 1단계, 프론티어,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개발하고 채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계. 2단계, 홈스티드, 이더리움이라는 신대륙에 가정집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생태계가 구축되는 단계입니다. 3단계 메트로폴리스, 가정집들이 모여 도시가 형성되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더리움 채굴 방식은 연산력에 비례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증명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례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지분증명 방식으로 점차 전환하게 됩니다. 캐스퍼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제 지분증명을 도입하게 되고 그 비율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세레니티입니다. 모든 변화 후에 평온 또는 평정을 찾는 마지막 단계. 현재는 3단계 메트로폴리스를 밟아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로 컴퓨팅 파워를 갈아 넣어서 채굴해내는 POW에서 지분 증명 방식인 POS로의 전환이 완료되면 이더리움 2.0이 성공적으로 런칭되어서 충분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사용되게 될 것이다 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이렇게 로드맵처럼 딱딱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도 사실 드뭅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해서 도산을 하곤 하는데요. 이더리움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저는 신뢰를 주고 싶네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개발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개발이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짓는지,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이 앞두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슈는 역시 이더리움 2.0이겠죠. 그러면 POS로 전환되고 작업증명 방식 채굴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신규 이더리움이 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POS 스테이킹을 주식 배당이나 은행 이자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도 아니고 이자도 아닙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배당이나 이자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발생하는 것은 배당 이자가 아닌 보상입니다. 이더리움 상에서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어떤 프로젝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그 어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각종 탈중앙 금융에서도 지속적으로 트랜잭션이 일어납니다. 기존 POW 방식일 때는 그래픽카드를 통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서 저 트랜잭션들을 검증하고 그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받아내는 이제 채굴 활동을 했었는데요. 간단히 A가 B한테 이더리움을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운데서 이제 그래픽카드로 컴퓨팅 파워를 막 제공하는 채굴자가 A가 B에게 이더를 보내는군, A와 B의 지갑 정보를 이렇게 바꾸어서 B가 이더리움을 받게 되는 거네, 또르르르 이렇게 연산을 해가지고 승인하고 그 내용을 블록으로 만들어서 이전 블록과 체인으로 연결하면 짠 하고 거래가 완성이 되겠죠. 이 POW 방식일 때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면 더 많은 이더리움을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굴장들이 존재했죠. 그래픽카드 쫙 세워놓고 이게 채굴장 돌리는 거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사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전기도 엄청 많이 잡아먹고 열도 많이 발생하고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런 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계속 논의가 많이 있었죠. 이건 기존 POW 형태의 컨센서스를 사용하는 코인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POS로 넘어오게 되면 그래픽카드 쫙 사가지고 전기 빵빵하게 쓰면서 채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노트북 정도의 컴퓨팅 파워로도 위에 말했던 내용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달라지는 게 있다면 이제 해당 작업을 함으로써 얻는 보상이 컴퓨팅 파워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 즉 이더리움 개수에 비례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첫째, 이더리움을 거래소에 두면 자동으로 스테이킹이 되나요?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걸 이해하셨다면 그냥 거래소에 둔다고 자동으로 스테이킹이 될 리가 없겠죠. 둘째, 지갑에 그냥 두면 자동으로 스테이킹이 되나요? 이더리움 밸리데이터가 되는 과정이랑 아무 상관없는 개인 콜드 월렛에 넣어놨을 때 이더를 그냥 거기에 방치한다고 해서 위에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들이 자동으로 될 리가 없겠죠. 이거는 약간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나중에 이런 거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이더리움을 지갑에 넣어놓는다고 해가지고 POS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POS는 주식 배당도 아니고 예금 이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에게 일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을 하나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지원을 해준다던가, 스테이킹 기본 수량인 32개 미만이어도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래소 또는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 또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벌써 그런 서비스들이 준비 중인 게 몇 개가 있고요. 지금 분위기로 보기에는 꼭 32개가 아니어도 스테이킹에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날 거예요. 물론 믿을 만한 건지는 좀 더 검증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먼 미래 지향적인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더리움은 암호자산 전체 시장 2위를 긴 시간 유지해 왔으며,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입한 자산이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기업 연합에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 CBDC의 블록체인으로 테스트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 CBDC 발행에 쓰이거나 기업 또는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자면 테더처럼 발행에 사용이 되고 있거나 추가적으로 여러 서비스에 쓰이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본질은 네트워크이고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이더리움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